네, 행성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행성의 운동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오기까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있었는데요. 그런 여러 학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맨 처음 행성의 운동을 기술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동설을 주장했고요.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원이라고 이야기하며 행성이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 400년이 지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화성의 역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천도설을 주장해요. 그리고 화성의 역행을 주전원을 도입해서 설명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 책은요 천문학을 집대성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1600년간 진리라고 받아들여져 옵니다.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처음 코페르니쿠스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 사람의 행성을 봤더니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더니 지동설을 주장하면 좀 더 깔끔해지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사람도 뭐를 못 버렸냐면 원운동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행성은 원운동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주전원도 계속 사용하긴 합니다. 그냥 조금 깔끔해졌을 뿐 결국에는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되게 눈이 좋았던 티코 브라에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종합한 이론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방대한 관측 자료를 남겼는데 얘가 결국에는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얘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종합하게 설명하면서 주전원이라는 걸 빼고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행성의 운동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케플러에 와서야 아주 정확하게 지동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행성의 운동을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이 사람은 티코 브라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원운동이 아니라 행성의 운동이 타원이구나 라는 걸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200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제대로 된 이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케플러가 발견한 법칙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제1법칙이 타원궤도 법칙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행성은 타원을 초점으로 두고 행성은 이런 형태예요. 타원을 돈다라는 게 뭐냐? 타원궤도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한 법칙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성의 운동을 도는 데 있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돌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속력과 이 속력은요 다른 속력입니다. 다른 속력인데 얘네들은 뭐가 일정하느냐? 이 면적을 지나가는 시간과 여기를 지나가는 시간과 이 면적을 지나가는 시간을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얘 면적이 50이면 얘 면적이 50이 될 때까지 50일 동안 5일이 걸렸다면 얘도 50을 지나가는데 5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V2와 V1에서 비교하면 V1이 V2보다 뭐 해야 돼요? 빨라야지 더 빨리 돌 거 아니야? 이 거리가 다르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얘가 아니라 뭐였냐? 이겁니다. VR 사인 세타가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케플러의 법칙은 제3법칙은 조화 법칙이에요. 조화 법칙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행성의 궤도의 주기의 제곱이 타원 궤도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찾아내요.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왜 비례하는지는 당연히 누가 만들어내? 뉴턴이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케플러의 제3법칙을 여기다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하면 행성에 가장 가까운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가 가장 먼 지점을 뭐라고 하냐? 행성이 가장 멀리 있는 점, 얘를 원일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일점에서의 속도와 원일점에서의 속도를 비교하며 우리가 케플러 제2법칙에 의해서 지금 R1과 V1과 그 다음에 이루는 각도는 여기서 90도잖아요. 사인 90도. 얘 와요. 원일점까지의 거리와 원일점과의 속도와
그 다음에 사인 90도. 여기도 수직하니까 이 값이 뭐하냐?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름과 속도, 그 다음에 반지름과 속도가 같게 돼요. 얘가 케플러 제2법칙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더니 반지름 R1과 R2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원일점이 당연히 가장 멀리 있죠. 그러니까 근일점에서의 속도와 원일점의 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빨라야 돼? 두 개가 같으려면 얘가 그러니까 근일점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야 됩니다. 얘가 더 빠르고 얘가 조금 느려요. 얘가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때문에 그럽니다. 그날 케플러 제3법칙에서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그랬는데 긴 반지름은 어디를 이야기하자면 타원의 중심에서 가장 먼 지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긴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의 제곱이 이 긴 반지름 세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거죠. 이게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네, 행성이 30일 동안 전체 공전 궤도에 12분의 1을 휩쓸었대요. 이거 12분의 1 가는데 여기 30일 걸렸대. 그럼 당연히 한 바퀴 다 도는 데는 얼마 걸릴 거냐 이야기하는 거죠. 12분의 1간에 3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 가는데 얼마 걸려? 예, 12배쯤 되죠. 360일 걸립니다. 이게 주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을 이야기했는데 A, B, C, D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A는 근일점, C는 원일점이에요.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느리다라고 표현했는데 보면 A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 중에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죠. 근데 R, V, A 사인 세타 같아야 되잖아. A의 속도와 V의 C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돼? 당연히 근일점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러니까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답니다. 네, 행성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A에서 B까지와 B에서 C까지가 같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행성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이 시간, 그러니까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시간. 지금 잘 보면 거리는 같잖아요. 하지만 케플러 제2법칙 이야기하는 거 뭐야?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면적은 얼만큼이냐? 이만큼을 이야기해요. B에서 C까지 간 면적은 어디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누가 면적이 더 크죠? BC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BC까지 걸린 시간이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라고 물어봤는데 네, 이거는 우리 다음 장에서는 만유인력 법칙을 활용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네, 이 만유인력 법칙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태양과 행성 간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냐면 이 작용하는 힘은요. 얘네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은 만유인력밖에 없습니다. 만유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F는 M 네, GR 제곱분의 MM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근데 얘가 당연히 MA가 되는 거잖아요. 왜 물체가 운동하는 얘가 M, 얘가 대문자 M.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건 뭐가 되냐? R 제곱분의 GM이에요. 그래서 C에서 D로 운동하는 동안 보면 C에서 D로 운동해요. C에서 D로 가면 이 거리가 서로 뭐하고 있니? 거리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려요. 그래서 얘는 2번은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네, 태양주로는 지구와 목성의 질량과 공정에도 반지를 나타낸 거예요. 네, 태양으로서 받는 힘은 목성이 지구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네, 받는 힘을 물어보잖아요. 얘도 뒷장에 있는 만유인력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잘못 넣어놨는데 네, 지금 태양으로부터 받는 힘은요. 당연히 지구가 받는 힘은 G, 태양의 질량, 그 다음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에요. 지구가 받는 힘이고요. 목성이 받는 힘은 당연히 중력상수 G의 거리가 5R이에요. 그래서 25R 제곱.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 그 다음에 목성의 질량.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면 얘는 325죠. 그래서 약분하면 몇이냐? 12인가요? 그래서 얘는 R제곱분의 GMM의 12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성이 받는 힘은 지구가 받는 힘의 몇 배예요? 12배입니다. 12배. 그러니까 태양을 받는 힘은 목성이 지구보다 크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지구가 목성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구심가속도라는 건 우리가 원운동 할 때의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만유 인력이 원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심가속도의 크기 봅시다. 구심가속도의 크기 볼게요. 만유 인력이 움직여요. 그랬을 때 가속도는요. R제곱분의 G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심가속도는 뭐만 생각하면 돼? 구심가속도는 거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R지구와 R목성을 비교하면 목성이 5배로 더 크잖아. 그럼 당연히 구심가속도는요. 누가 더 커야 돼? 지구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심가속 크기는 지구와 목성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목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의 약 25배다 라고 물어봤어요. 공전 주기는 물어봐요. 주기라는 건 당연히 뭐랑 관련이 있다? 반지름의 세제곱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케플러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R지구와 R목성을 비교하면 얘가 목성이 지구의 5배잖아요. 그러면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그러면 주기는 몇에 비례해야 돼? 반지름 세제곱의 루트에 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성의 주기는 지구 주기에 얼마여야 되느냐? 5루트 5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5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죠?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은 뭐냐면 두 질량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중력 상수치의 거리 서로 제곱에 비례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만유인력 상수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얘가 숫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중력 가속도 G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만유인력이 보다 중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만유인력 때문에 물체가 갖게 되는 가속도인데요. 중력 가속도의 얘의 G는요. 여기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R제곱분의 GM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9.8m/s 제곱 정도 되죠. 어디서? 지표면에서. 그리고 방향은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이 중력가 속도는 당연히 질량의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을 가면 중력가 속도가 6분의 1배가 돼요. 왜? 질량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 달이. 그래서 지구에서 몸무게가 600N이라는 건 얘가 mg가 600N이라는 거고 우리가 질량은 약 60k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이 사람 달 표면에 가면 중력 가속도 g가 6분의 1이 되니까 그러니까 몸무게 몇 뉴턴이 돼요? 100N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에서 케플러 법칙을 증명할 수도 있는데 행성의 궤도는 실제로는 타원 궤도를 돌잖아요. 근데 이 타원 궤도를 도는 거 우리가 원궤도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쉬워요. 행성이 원운동을 하는데 얘가 이 정도 V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반지름이 R이고. 그러면 행성의 속력은요. 한 바퀴 도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2πr 정도 걸릴 거잖아. 이렇게 원주만큼. 그런데 구심력이라는 건 우리가 mr r분의 v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앞에서 배운 거 구심력. 근데 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뭐야? 만유인력이에요. 그래서 뭐냐? r제곱분의 gmm이 구심력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구심력의 V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m r분의 1의
t분의 2파이 r의 제곱이 되게 되고요. 얘와 얘가 같다라고 두면 어떻게 나오냐? 네, gmm r 제곱분의 m r분의 1의 4파이 제곱 r 제곱의 t 제곱이에요. 그래서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r을 이쪽에 왼쪽에다가 곱해버리고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네, 얘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없어지겠죠? 그러면 주기의 제곱은 네, 정리하면 gm분의 4파이 제곱에 r 세제곱에 네, 비례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뭐하더라? 비례한다라는 걸 만유인력 법칙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공위성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 핵심은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보다 만유인력이다 라는 거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구심력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속 어느 동으로 계산하면 돼. 얘는 질량 곱하기 거리 곱하기 거리가 지금 지구 반지름 r이라고 두면 얘가 r 더하기 h지. 이것분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구심력, 등속 어느 동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구심력이 뭐가 작용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G, R 더하기 H 제곱의 MM. 요거를 활용하시면 두 개가 네,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유인력이 보다 구심력이다. 만유인력이 구심력이다. 여기서 속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질량 서로 약분될 거고요. R 더하기 H 곱하면 V는요. 네, R 더하기 H분의 GM이 나오고요. 속력이 제곱이. 그러니까 속력은 여기다 루트 씌워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은 줄어든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주기의 제곱은 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V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위에서 V는 뭐다? T분의 2파이R이다. 그러니까 얘가 주기분의 2파이 서로 거리다. R 더하기 H다. 라고 계산하면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GM분의 4파이 제곱에 R 더하기 H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기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결국은 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 딱 이겁니다. 구심력이 만유인력이다. 그러니까 요 만유인력이 구심력 작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풀어볼게요. A와 B가 이렇게 작용하는데요. 네, 요 행성을 지금 지구를 돌 거예요. 얘가 지구 인공위성 AB가 있습니다. 근데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고 4R만큼 떨어져 있어요. 얘 질량은 M이고 얘 질량은 2M이랍니다. 네, 기억부터 풀어줘. A와 B의 구심가속도를 물어봤어. 구심가속도라는 건 당연히 뭐야? A는 R분의 V제곱, R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력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등속 어느 놈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로 푸는 거냐? 이걸로 푸시는 거예요. 구심력이 뭐더라? 만유인력이더라. 방금 한 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만유인력 A가 A 상태를 보면 만유인력이 지금 거리 제곱분의 G, 지구의 질량 M이라고 할게 대문자 M,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라는 거죠. 이 만유인력이 뭐를 작용하느냐? 둘 사이에 원운동에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M,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를 구심가속도 그냥 A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A의 구심가속도는 뭐가 되느냐? A의 구심가속도는 요 R제곱분의 GM이 됩니다. 그럼 B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B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거리가 4R입니다. 16R제곱분의 GM의 얘는 질량이 2M이에요. 그 다음 얘도 원운동을 하니까 2M의 거리 4R분의 VA, 얘는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를 통틀어서 A, B의 가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A의 B의 가속도는요. 2M, 2M만 약분하면 되니까 얘는 16R 제곱분의 GM입니다. 그러니까 구심가속도의 B는요. 32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이어야 돼? R제곱분의 GM, 16R 제곱분의 GM. 그래 뭐냐? 16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그 다음에 A와 B의 공전 속도의 B는 2대 1이래요. 요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계산한 AA, AB. AA가요. R제곱분의 GM인데 얘가 원운동하잖아. 그러니까 R분의 VA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VA는 루트 R분의 GM이 되겠죠. A의 B도 이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A의 B가 16R제곱분의 GM이에요. 그러면 VB는요. 여기서 얘가 R분의 VB의 제곱이니까 4R이죠. 4R. B가 떨어진 거 거리.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4R 약분하면 4R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4R분의 GM입니다. 그럼 A의 속도가 R분의 GM, B의 속도는 4R분의 GM. 그러니까 얘가 2대 1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공전 주기가 8일이라면 A의 공전 주기 1일이다 물어봤어요.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게 케플러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거리가 몇 배가 됐냐? 거리가 4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TB가 대 TB를 비교할 건데 지금 제곱을 시켜서 비교합시다. 제곱비는 당연히 뭐에 비례해야 돼? 거리 제곱에 세제곱에 비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기의 제곱은 거리 세제곱에 비례해야 되니까. 근데 TB 공조주가 8일이래요. 그럼 얘는 TA의 제곱 대 64 이렇게 되겠죠. 8일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A의 반지름은 R, RB의 반지름은 R 세제곱, 얘는 4R의 세제곱이니까 64 R 세제곱입니다. 그럼 비례식이니까 지울 수 있네요? 그럼 얘는 1대 64죠. 아하, 그러니까 T의 제곱이 몇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주기 1일에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이에요.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행성을 중심으로 이제 위성 AB가 각각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걸 나타냈는데 얘는 R만큼 떨어져 있고 B는 2R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2M이고 B의 질량은 M이랍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고 넘어서 봅시다.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물어봤어요.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중력이라는 건 당연히 중력이라는 건 만유인력이 중력이죠. 그래서 뭐냐? A부터 볼게요. 천천히 A부터 보자. 만유인력은 G, R 제곱분의 M의 A의 질량 2M만큼. 얘가 중력이니까 2mg예요. 얘가 받는 만유인력이고요. 얘가 중력입니다. B도요. 당연히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뭐해? 중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G 거리 몇이에요? 2R이니까 4R 제곱분의 M입니다. 얘가 F 중력 뭐예요? B가 받는 중력이에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요. A는 요거 지금 R제곱분의 GM 2M이잖아. 얘는 GM의 4R제곱이죠. 그러니까 몇 배여야 돼요? 8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2배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전주기는 B가 A의 2루트 2배다 라고 물어봤어요. 공전주기는요. 요것을 하시면 됩니다. TA의 제곱 대 TB의 제곱은 주기의 제곱은 뭐에 비례한다? 거리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RA 세제곱 대 RB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 식에 집어넣으시면 편합니다. 지금 거리가요. RA는 R제곱이고 R세제곱이고 얘는 2R이니까 8R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8이에요. TA 제곱 대 뭐가? TB의 제곱이. 그러니까 루트 씌우면 TA 대 TB는요. 1대 2루트 2예요. 그러니까 B가 A의 2루트 2배다. 맞다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물어봤어요? 속력은 A가 B의 2루트 2배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 얘네들의
행성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 계속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뭐냐? 구심력이 만율력이다. 얘가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여기 단원에서. 그래서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주기 지울게요. A의 만율력이 여기 있는 거를 표현해서 풉시다. 얘가 이건데 얘가 원운동을 하니까 2n분의 원운동 R분의 V제곱이 돼요. A의 제곱이. 그래서 VA는요. 우리 계산하면 얘는 루트 2m 약분되니까 R분의 GM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B도요. B도 원운동을 하니까 M, R, 거리 2R이죠. 그 다음에 VB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VB는 루트 뭐냐? 2R분의 GM이에요. 그러니까 VA는 VB의 몇 배여야 돼? 네, 루트 2배여야 됩니다. VA는 VB의 루트 2배여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속력 A가 B의 2분의 루트 2배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인공위성의 속력은 뭐에 비례한다? 루트 행성의 질량 상수 상수고 뭐에만 비례한다? 거리에만 비례한다 라고 알아두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못 풀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인공위성의 속력 구하는 법을 외우셔서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돼요. 네, 한번 볼게요. 이제 대포를 뉴턴이 쏠 건데요. 네, 얘가 A, B, C 떨어지고 R 더하기 H입니다. 약하게 떨어지면 A, 좀 더 빠르게 쏘면 B, 더 빠르게 쏘면 한 바퀴 돌아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사하는 순간 포탄 속력은 A로 진행할 때 B로 진행할 때 크다가 아니죠. 왜? 우리가 더 빨리 쏴야 더 멀리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B가 포탄 속력이 더 빠른 겁니다. 그럼 C로 진행하는 건 말 그대로 인공위성의 속력 이야기죠. 원은 동안은 만율력이 구심력이 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 R 더하기 H분의 G에 맞습니다. C의 주기는 말 그대로 원운동의 주기 이야기하고 있죠. 주기는요. 주기 제곱은 왼쪽에도 보이잖아요. GM분의 4파이 제곱에 뭐냐? R 더하기 H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원운동의 주기는요. 루트 씌우면 2파이 루트 GM분의 R 더하기 H의 세제곱인데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R 더하기 H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R 더하기 H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